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K 액세스 2021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클릭하신 분들은 이 강의가 어떤 수업일까 궁금해서 이 강의를 클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모두 잘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ITQ 액세스라고 하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이 시험은 어떠한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하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세세한 것들을 짚어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는 데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강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로 ITQ 액세스 시험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시험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그 유형부터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문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가 1번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로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액세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액세스 입장에서는 엑셀 파일 데이터는 외부 자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래와 같은 출력 형태로 보여지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1-1번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테이블을 직접 작성하고 디자인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액세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말 그대로 자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DBMS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DBMS 프로그램 중에서 액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표 형태로 관계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를 작성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1-1번에 있는 거는 표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엑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편집하는 부분, 이 테이블 1번에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테이블 2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주문 번호, 주문자, 연락처, 배송지, 배달 코드와 같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직접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디자인 적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게 되면
주문번호라고 하는 데이터는 10자리, 10글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주문자 같은 경우에도 10글자까지 입력이 되도록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뭐 010 빼기 블라블라블라블라 빼기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3자리의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할 거고, 주소는 좀 기니까 30자까지 입력되도록 하고, 뭐 배달 코드는 정수, 말 그대로 숫자 데이터만 입력이 되도록, 이러한 어떠한 틀, 각각의 필드, 그러니까 주문 번호가 하나의 필드, 주문자가 하나의 필드가 되는 건데, 각각의 열별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할 것인지 그 데이터에 대한 유형을 설정하고 편집하는 부분이 디자인 적용 기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문제 1번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부분,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5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는 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1번과 1-2번 각각 부분 점수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전체적으로 이제 90점이라고 하는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하나하나 각각 개별적으로 채점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함수를 총 3개를 적용해야 돼요. 그죠? 주문일 데이터, 그리고 상품 분류 데이터, 그리고 배달비 데이터, 이렇게 총 3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식 사용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함수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공부할 때 그런 뭐 다양한 함수에 대한 의미도 이해를 하고 사용법도 알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500점 만점에 500점 만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라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만 취득을 하면 A등급을 받는 그러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개의 함수 중에서 1개 또는 2개, 요 정도를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엑셀 공부를 하고 넘어오신 분들은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엑셀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각각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엑셀과 액세스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함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엑셀에서는 if 함수라고 하면 액세스에서는 IIF, I가 한 번 더 들어가죠. 이렇게 차이가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라고 하는 데이터, 우리가 이제 표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이 주문일, 상품 분류, 배달비 요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요런 데이터는 기존에 여기 시트에 입력되어 있던 자료가 아니라 요 함수식을 적용해서 주문일 데이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상품 분류도 함수식을 통해서 계산되도록 할 거고요. 배달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값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 수량을 곱한 값의 10%로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이렇게 얘네들의 값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계산 기능을 사용해서 적용하자 라는 거, 이게 쿼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2번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되겠고, 이 쿼리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함수 자체를 적용하는 거고요. 여러 개의 함수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엑셀과 다르게 별도로 힌트가 막 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인 쿼리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인이라고 하는 게 합치다,
뭐 가입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인은 테이블 1, 테이블 2, 다시 말해서 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여기 1-1번 문제에서 테이블 1을 만들었고요. 1-2번 문제에서 테이블 2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3번 테이블, 3번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쿼리를 완성할 건데,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조인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표시되게끔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주문번호, 이벤트, 상품명, 단가, 수량, 결제 수단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테이블을 보게 되면 주문번호는 똑같이 있죠. 그리고 주문자, 연락처, 배송지, 배달 코드 각각의 데이터를 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중에서 겹치는 부분, 주문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값은 테이블 1에서 가져오고 어떤 값은 테이블 2에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이블 2번에서 가지고 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상품명, 연락처, 뭐 결제 수단 이런 것도 있는데, 연락처는 여기서 테이블 2번에서 가져와야 될 거고 결제 수단은 테이블 1번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인 쿼리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 중에서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 시험 문제 요구하는 부분만 가져와서 하나의 새로운 표를 만드는 그러한 기능이 조인 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아까 우리 2번 문제, 이 함수가 들어갔던 부분보다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조인 쿼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4번은 폼을 설계하는 폼 작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폼, 우리가 일명 양식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뭐 대단한 형태의 양식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뭐 홈페이지 같은 거를 들어가게 되면 회원 가입을 할 때 뭐 이름 치고 전화번호 치고 이렇게 인적사항을 기입을 해야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이트는. 그런 것처럼 어떤 양식을 만드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의 뭐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배달관리 현황이라고 하는 양식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주문 번호를 선택을 하면 여기 하단을 보시면 이제 그 주문에 대한 뭐 주문 번호에 대한 적립금이라던가 상품명이라던가 금액 이런 것들이 뜨게끔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폼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또 많은 수강생분들의 후기를 제가 또 들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2번 이 쿼리 작성도 어려워하지만 이 4번 문제 폼 작성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폼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함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굉장히 조건이 디테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조건이 디테일하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요것들이 이제 조건이 굉장히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락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뭐냐면 이 폼 작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일종의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파트 2 기출문제 풀이편 강의를 또 들으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폼 작성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게 자동적으로 머릿속으로 인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폼 작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 작성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문제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쿼리 자료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달앱 관리 현황 보고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나타나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고서 기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를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문제 6번,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 6번은 레이블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명 뭔가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뭐 그러한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올드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5번에서는 뭔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보여지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드는 형태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도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진 형태를 작성하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레이블 보고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라벨 용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폼택 라벨 용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냐면 우편 봉투 같은 거 보면 주소 같은 게 막 써여져 있죠. 뭐 이름이라던가 주소, 연락처 이런 게 써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손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은요. 라벨 용지에다가 프린팅을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우편을 발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레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런 그 레이블 보고서 또는 이런 어떤 양식을 만들 때, 라벨 용지를 만들 때 그 각각의 회사별로 이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라벨지를 사게 되면 뭐 폼택, 뭐 3442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A1이라고 하는 회사의 28315번의 번호의 레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주문자, 주문번호, 배상지, 배달 코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필드에 나타나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이고,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기능을 메일 머지 기능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네, 우리 액세스에선 요거를 레이블 보고서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5번보다 6번이 훨씬 더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 2-3번 정도 풀고 또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흐름이 머릿속에 잡히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험 유형을 한번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ITQ 액세스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는 총 문제가 6개가 출제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고, 그 중에 문제 1번만 파트 1과 파트 2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1-1번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는 직접 내가 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쿼리, 새로운 어떤 함수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1번에서 만들었던 요 테이블들 있죠. 요것들에 대한 정보를 결합을 시켜서, 조인을 시켜서 새로운 쿼리를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문제 3번에 해당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치 홈페이지에서 어떤 회원가입할 때 뭐 아이디 치고 중복 확인 누르면 뭐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어떤 양식을 만드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동이 되게끔 그런 식의 하는 어떤 폼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문제 4번이 해당이 되는 거고, 문제 5번은 보고용 문서를 만드는 거, 마지막 문제 6번은 레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왕이면 A등급으로 합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스스로 파악을 했을 때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는 연습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어렵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돼요. 물론 한 문제 전체를 포기하면 이제 그거는 너무나도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 문제 안에서 한두 개의 조건 정도는 너무 따라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패스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수행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시험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계산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부분을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시험지 가장 처음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 요런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 기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작성했다라고 하더라도 파일 저장이 잘못됐거나 또는 어떤 실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물론 이런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감독관이 간단하게 안내를 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전에 미리 기억을 하고 인지를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 당일날 갑자기 설명을 드려서 인지를 하는 것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 시험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각각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내용을 보게 되면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프로그램 버전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요, ITQ 액세스 시험을 보는 사람들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한글을 보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실 거고, 이제 각각 보는 프로그램이 자리별로 달라요. 그래서 옆에 사람 걸 봐도 다른 컨닝을 하지 못하도록 다르게 프로그램 다르게 해서 옆자리에 앉혀놓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감독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험 과목을 잘못해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유형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뭐 A형을 줘야 되는데 C형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응시하고 있는 버전, 준비하고 있는 버전이 MS 오피스 2021 버전인데 이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 잘못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고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 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 설명드렸고, 두 번째 이제 파일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파일명 자체는요,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명 형식으로 파일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수험번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임의의 번호를 입력해서 파일 저장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빼기를 입력하고 본인의 조남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일 저장은 어디 하면 되느냐? 이것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문서라고 하는 폴더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폴더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액세스 파일 작업한 거를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제 문서에 들어갔는데 ITQ라고 하는 폴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새로 만들기 눌러서 폴더 눌러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ITQ 폴더를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험장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 폴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폴더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서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멘트는 뭐냐면,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좀 의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ITQ 시험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으로 감독위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험자가 주기적으로 코아스라고 하는 ITQ 그 시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띄워서 답안 전송, 파일 전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파일 공유할 때 또는 메일로 이제 파일 공유하듯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까지 내가 작업한 부분을 감독위원에게 전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송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다거나 또는 뭐 말썽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시험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근데 시험 시간 10분 지나고 나서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러면 감독위원이 그 손해본 시간만큼은 다시 부여를 하겠지만, 파일을 어떤 기준으로 주냐면요, 그 컴퓨터, 내가 마지막에 연습했던 그 컴퓨터에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감독위원에게 전송된 파일을 기준으로 다시 그 수험자에게 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리 교체를 요구하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마지막으로 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이어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유념해서 파일을 저장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 액세스는 저장이란 개념이 크게 없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감독위원에게 전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수험 번호와 성명을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파일을 전송할 때에도 일치함으로 뜨는지 확인을 해서 파일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accdb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accdb라고 하는 것은 파일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형식 자체가 accdb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답안 작성을 마치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기로 여러분들이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을 할 필요는 액세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변경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액세스는 주기적으로 그걸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수기로 파일 저장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하는 걸 추천한다. 이런 말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쓰여져 있죠.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답안 문서는 당연히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 기억 장치, 다른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는 뭐 USB 메모리라던가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CD라던가 그런 데에 저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정 처리가 될 거고요.
뭐 요즘 뭐 카카오톡이랑 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파일 전달을 시험 문제를 외부에 반출하면 실격 처리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 중에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된다.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뭐 시험 문제 푸는 건데 컴퓨터 고장 날 일은 없잖아요. 요거는 해당 사항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그 이슈를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21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제가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에는 MS 오피스 2021 프로그램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색을 하거나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 현재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 이 MS 오피스 2021 설치한 게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피스 365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클라우드 방식의 오피스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그대로 다운받으셔서 체험판으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016 이상 버전부터는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2021 버전이 없으면 2016이나 365 버전 상관없고요. 그 이하 버전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가장 중요한 거는 버전이 2021 버전이 맞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을 가게 되면 감독관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요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 정도, 흐름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수험자 등록을 진행하게 되고요. 감독관님의 오리엔테이션 후에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파일을 저장하겠죠. 문서 ITQ 폴더 안에 수험 번호 빼기 이름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감독위원에게 그 답안을 전송하고 시험이 끝나면 종료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우리가 작성해야 될 거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돼서 작성을 해야 됐었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고,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의 내용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빠뜨렸다. 그럴 경우에 빵점 처리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유념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되고 임의로 소트, 정렬시킬 경우에 감점 처리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지금 보면 뭐 짬뽕 탕수육 세트, 고추 잡채 꽃빵,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냥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배치되어 있는 그대로 쓰자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김민수, 이동훈, 장정호, 황정희, 가나다 순 아니잖아요. 요거를 이제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출력 형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거는 이제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조건인 거, 이게 더 우선한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글꼴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없다면 기본값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외에 추가로 작성한 경우,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2개만 작성하라 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 더 만들었다던가, 또는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서 이름을 지정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쿼리는 배달의 관리현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다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근데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면 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험자 유의사항 파악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규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ITQ 사이트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ITQ 사이트에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네이버나 구글 편하신 사이트에서 ITQ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게 KPC 자격이라고 검색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검색을 해주시고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뭐 변경사항 안내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뭐 우리가 시험에 대한 소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로그인 창이 뜰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정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2021 버전으로 시행이 되고 이제 추후에는 2021 버전으로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해서 A등급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좀 유념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자료실이에요. 자료실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기출 샘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종목을 ITQ, 제목에다가 액세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액세스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검색을 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현재 조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6개월 분에 대해서만 다운로드를 하고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기출문제 다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보는 부분도 가능하겠죠. 가채점을 스스로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뭐 제가 굳이 뭐 복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파일 저장만 ITQ 폴더 안에 하고 수험번호 빼기 성명 형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버전 체크 잘하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장에 가셔서 또는 제가 강의 교환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훑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엑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인사드릴게요.